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수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디어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를 완벽하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격부터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천천히 세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산타페가 출시가 되고 가격이 공개가 되면서 과연 소렌토는 얼마에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었잖아요. 확실히 소렌토도 산타페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전트림다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 트림이 이전 스포티지처럼 아예 삭제가 됐어요. 기본 프레스티지부터 시작을 해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순으로 올라갔고요. 우리가 산타페 처음 시작 익스클루시브가 얼마였어요? 269만 원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거에 반대로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 시작인 프레스티지가 185만 원이 인상이 된 거죠. 자, 이거는 2.5 터보 기준이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6 하이브리드가 얼마 정도 올랐냐면 1.6 하이브리드 기준, 2륜이에요. 2륜 기준 156만 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오히려 2.5 가솔린보다 인상폭이 더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이 소렌토를 조금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정말 소렌토를 사시는 분들의 85% 이상이 이 흰 색깔의 1.6 하이브리드를 산다는 걸 계산을 했을 땐 156만 원밖에 가격 인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트림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185만 원 156만 원 가격이 인상이 됐어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프로젝션 타입은 아니지만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원래는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에서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게다가 OTA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역시도 기본 적용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프레스티지 얘기긴 한데 요 샤크핀 안테나가 원래 시그니처부터 기본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프레스티지도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소렌토의 가격이 나름 착하게 나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소렌토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 세워져 있는 거는 이제 디젤입니다. 디젤이 단종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실제 산타페는 어때요? 2.5 터보와 1.6 하부만 남기고 디젤은 단종이 됐잖아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디젤은 단종시키지 않아서 이 차량이 이제 디젤이고요. 바로 이 차량이 1.6 하이브리드죠. 자, 그리고 딱 봐도 뭔가 좀 다르죠. 이 그릴이랑 여기 지금 보면은 무광, 스키드 플레이트, 이 A필러도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 디젤 그래비티 모델이에요. 그래서 휠도 그래비티 전용 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약간 산타페랑 조금 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휠 사이즈가 요 그래비티 요 20인치 휠이거든요. 요즘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기아 로고 박아서 좀 약간 패밀리룩처럼 가지고 있는 요 휠이 요게 20인치가 제일 큰 거고, 하이브리드 휠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있는데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모델입니다. 18인치 휠이 요게 이제 그래비티 전용 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의 뭐 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그 다음에 A필러부터 B필러까지 이런 뭐 포인트들은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뭐 노블레스 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본으로 가격들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비티부터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릴이 디자인이 다르죠. 스키드 플레이트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이쪽에 있는 가니쉬가 블랙으로 들어가고 사이드 미러부터 루프렉까지 다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약간 크롬으로 해가지고 포인트가 됐던 요 가니쉬 부분도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간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래비티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요즘에 산타페와 마찬가지로 소렌토도 기본 그냥 프레스티지도 옵션 추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구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옵션과 상관없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샤크핀 안테나가 시그니처부터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기본으로 프레스티지부터 적용이 되고 사이드 에어백이 2개가 추가가 됩니다. 원래 기존에 8개에서 10개로 추가가 되는 거죠. 이 추가되는 거는 이 미국의 그 안전평가를 좀 그때 제가 못 받았잖아요. 그거 좀 보강한다고 사이드 쪽에
에어백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애프터블로우가 또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무선 충전 패드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새롭게 이제 또 추가된 것들이 실내 인테리어에 이제 터치 공조기, 그 K8 할 때 처음 들어갔었던 미디어와 공조기가 같이 조작되는 그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노블레스부터 들어갔는데 패들 시프트가 프레스티지부터 기본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헤드램프, 12.3인치 디스플레이, OTA도 기본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성만 얘기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와, 2.5 터보도 굳이 옵션 안 넣어도 타고 다닐만 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요, 요 다이얼 방식의 기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전에 트렌디 때는요, 이게 망치였어요, 망치. 소렌토를 사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시그니처나 하이브리드를 사기 때문에 망치를 많이 못 보는데, 렌트카 소렌토 보면 망치로 되어 있는 기어봉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망치였는데 이번에 프레티지부터 넘어가면서 이 다이얼 방식으로 그냥 다 넘어갑니다. 프레티지부터 기본이에요. 옵션과 상관없이 다이얼 방식이고요. 이 전동식 스티어링 휠도 원래 예전에는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옵션으로 또 추가가 된 거죠. 아예 애초에 선택할 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릴렉션 시트, 이 레그레스트 요 부분도 기존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실 게 바로 노블레스죠. 노블레스는 이제 프레스티지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기본 옵션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신규로 추가되는 옵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그니처 상위에 들어가 있었던 옵션들이 노블레스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360도 서라운드 뷰, 후쪽 방 충돌 방지 경고, 요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노블레스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신경을 쓴 듯한 티가 나죠. 게다가 이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이번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두 손 이제 짐이 가득 있을 때 또 이렇게 또 내려놓고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만약 키를 소지하고 멀리 떠나가면 이 차가 알아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이번에 이제 기본으로 노블레스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요게 원래 시그니처부터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블레스부터 기본 적용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기본 옵션들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요거는 바로 이제 산타페랑도 또 비슷해요. 산타페도 이제 중간 트림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든요. 소렌토 역시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노블레스부터 기본이에요. 아까 제가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요거는 기본 적용이지만 계기판과 연결되어 있는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노블레스부터 들어가요. 요거 만약에 이제 옵션 빠진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조금 작은 그 계기판 요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보다 한 30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도 심플합니다. 오히려 프레스티지와 그리고 노블레스에 들어가 있었던 옵션들이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면서 노블레스보다 25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옵션들 이제 완전히 이제 럭셔리한 옵션들이 추가가 됩니다. 후방 이제 후진 가이드 램프 있죠. 요거 이제 팰리세이드 때 이제 혹은 이제 뭐 GV80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후진 가이드 램프가 소렌토 이제 시그니처부터 기본으로 들어가요. 요거 산타페도 비슷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소렌토도 시그니처에 들어가고 디지털 룸밀러도 시그니처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퀀셜 턴 시그널, 방향 지시등이 시퀀셜 무빙 턴 시그널처럼 이런 식으로 시그니처부터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추가했었던 전동식 스티어링 휠, 요 움직이는 거 있죠. 요게 시그니처부터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럼 궁금한 게, 야, 산타페랑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는데? 헷갈릴 수도 있지만 소렌토는 가장 낮은 트림이 뭐였어요? 프레스티지였죠. 근데 산타페가 중간 트림이 프레스티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타페 프레스티지 가격과 소렌토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의 가격 차이는 28만 원밖에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옵션을 뭐 추가하면은 조금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최상위 트림으로 넘어가면 가격 차이는 조금 납니다. 이 산타페는 캘리그라피, 그리고 소렌토 시그니처 같은 경우 두 대를 비교하면은 269만 원 정도 가격 차이를 보여줘요. 확실히 상위로 이제 올라가면은 산타페도 옵션이 진짜 다 들어가잖아요. 웬만한 거 다 집어넣어 들어가거든요. 또 5,100만 원 2.5 터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6 하부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시작 가격이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가격 차이가 10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와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 가장 마지막 최상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시그니처와 캘리그라피는 255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파워트레인이에요. 이거 좀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냐? 보통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이 잘 달라지지 않거든요. 엔진 파워트레인 거의 그대로인데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281마력에 연비가 이제 10.8 정도 나오고 1.6 하이브리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좋아하는 만큼 살짝 변경이 됐는데요. 47.7로 살짝 출력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15.7로 기존 하이브리드보다 살짝 조금 더 좋아진 거죠. 이거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말고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이 전기 모터 출력을 조금 더 올려서 연비를 조금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소렌토가 먼저 이 전기 모터가 살짝 더 출력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젤 역시도 단종을 원래 시킨다라고 했었는데 단종이 되진 않았고 디젤도 조금 개선을 해서 0.2 정도 연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확실히 근데 그래비티가 이쁘네요. 이 그릴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좀 각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좀 더 정돈된 느낌이고요. 플레드 스케이트도 조금 더 다부진 느낌이 들죠. 약간 이런 좀 격자 무늬의 이 그릴도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워낙 소렌토 디자인이 이 스타맨 시그니처 라이팅 그릴이라서 패밀리룩 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면부가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약간 좀 되게 슬림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그니처에 들어가 있는 그릴과 스키드 플레이트가 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확실히 산타페와 소렌토가 정면 대결을 하다 보니까 소렌토 역시도 굉장히 상품성을 강화했는데요. 일단 운전석 1열에 에르고 모션 시트와 그리고 릴렉션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과는 좀 차이가 있는 옵션 구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디지털 룸밀러도 시그니처부터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CCNC 새로운 UI, 요거는 이제 EV9 때 우리가 봤었던 새로운 UI와 이 CCNC 컨트롤이 이번에 적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게다가 OTA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업데이트,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선 충전 패드는 이제 기본으로 좀 들어가고요. 여기 C타입 단자와 여기 충전이랑 그 USB 연결하는 선을 나눠 놨죠. 이런 것들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2개로 되어 있는데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도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좀 작은 안쪽에 있는 소재들의 마감도 꽤 많이 신경을 써놨습니다. 게다가 지문 인식도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대시보드가 약간은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뭐 구체적으로 뭐 수치적으로 뭐 이렇게 막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좀 정리가 되면서 실제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조금 더 전면에 있는 그 개방감이 좀 더 드는 것 같고요. K8에 처음에 들어가 있었던 전환계 방식의 터치 공조 패널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지금 견환으로 되어 있는 이 터치 공조 패널은 아마 카니발에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실내 공간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쭉 일자로 이어져 있는 이 송풍구 디자인도 한결 더 깔끔하고 말이죠. 이렇게 센터 콘솔에 보면 너무 깊어서 잘 사용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의 이제 커버가 이렇게 있고 그것도 막 왔다 갔다 하거나 잘 안 껴지면은 좀 별론데 여기에 이제 거치대처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체결감 있게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네요. 아, 이런 거 좀 아쉽네요. 확실히 이런 건 좀 LED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는 지금 LED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들어가는데 이거까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뭐 솔직한 얘기로 소재에 대한 느낌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도 상단 그리고 이 새로워진 CCNC 그 UI도 한결 더 깔끔해졌고요. 주행도 좀 세팅이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서스펜션의 주행감, 엔진 회전의 그런 반응. 이거는 저희가 조만간에 시승기 때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2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5인승, 6인승, 7인승 이렇게 있는데 이 차량은 지금 6인승이죠. 이렇게 보면은 2열이 이렇게 두 사람 앉아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조금 아이디어긴 하지만 시트 안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포켓 주머니가 있어서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컵홀더의 위치가 보통 이 중간 쪽 센터에 있잖아요. 근데 소렌토가 진짜 좋은 게 컵홀더가 이제 도어 쪽으로 있어서 사용하기에는 편안감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거리가 바깥으로 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사용하기도 편하고 말이죠. 중간에 통로가 있어서 3열에 탈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3열의 공간은 솔직한 얘기로 산타페가 조금 더 넓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게
실제로 이렇게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3열과 트렁크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소렌토보다는 산타페가 조금 더 큰 것 같기는 합니다.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3열을 조금 놓고 봤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산타페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뭐 이 소렌토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2열만 조금 앞으로 좀 당겨가지고 앉는다면은 3열의 이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 같은 경우도 나름 여유가 있긴 한데요. 유리가 조금 작아서 답답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카메라가 두 개 있죠. 빌트인 캠 2가 들어가요. 그래서 QHD 화질로 나오고 디지털 룸밀러 뒤쪽에 이제 카메라도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는 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스톱램프 디자인이 좀 바뀐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거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달라진 부분은 여기 이쪽 뒤에 요 테일램프 요 디테일이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원래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밑에 스키드 플레이트 요 디자인도 한결 더 정리가 됐죠. 원래 여기에 이제 가니시 같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요거 아예 사라지고 한결 더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트렁크 공간은 뭐 사실 보면은 얘가 지금 6인승 모델이잖아요. 그 3열 시트를 이렇게 피면 공간이 굉장히 좀 협소해져요. 뭐 많은 물건이 사실 들어갈 수는 없고, 사용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3열 시트를 접어서 사용을 하면 그래도 나름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 밑에는 이제 뭐 소화기라든지 히든 수납 공간이 밑에 있고요. 차이점이 그거예요. 산타페는 어때요? 이 트렁크의 끝선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서 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파라솔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 지금 이 소렌토는 기본적인 차들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 반면에 산타페는 이게 좀 일자로 되어 있어서 진짜 파라솔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이 5인승 모델이에요. 그리고 시트도 브라운으로 되어 있죠. 브라운은 뭐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등급에 따라서 프레스티지 아니면 시그니처에 따라서 가죽의 이제 소재가 달라져요. 윈조 가죽이냐, 천연 가죽이냐, 나파 가죽이냐, 또 이 퀼팅 시트가 들어가느냐, 이런 소재가 달라지고요. 자, 5인승 시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뒤에 3명이 앉아 있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중간에 통로도 없고요. 이 뒤쪽에 그냥 트렁크 공간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4인 가족 기준으로는 6인승이나 7인승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5인승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20V랑 시거잭이 이렇게 있고요. C타입 단자 2개랑 그 다음에 뒷좌석 등받이도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네이비 지금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 전용 실내 컬러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쁜 게 뭐냐면 베이지에 약간 위에 있는 이런 그 도어 트림 상단, 이거는 검정색이 아니라 네이비 있죠. 네이비 약간 파란 색깔 그 컬러 돼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예뻐요. 그냥 검은색 투톤이었으면 약간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지금 블루와 베이지 투톤의 느낌이랑 훨씬 깔끔하면서도 좀 시원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 투톤 핸들도 괜찮고요. 실제 소렌토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하이브리드를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네이비 하이브리드만 선택할 수 있는 전용 실내 컬러가 한결 더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 여기 세워져 있는 차량이 2.5 이제 터보 가솔린이에요. 휠도 다이아몬드 커팅 투톤 휠로 되어 있어서 한결 더 깔끔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트는 올리브 브라운이라는 컬러예요. 아까 밖에서 봤던 거는 그래비티라 퀼팅 시트가 들어간 거죠. 퀼팅 시트는 그래비티 전용이고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무늬 패턴이 빠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는 이 스티어링 휠에 투톤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한결 더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는 검은색 시트가 없는데 검은색은 가솔린 디젤 전용이에요. 오히려 좀 더 심플하게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될 휠이에요. 얘가 지금 18인치 휠이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그래비티 휠이랑 스키드 플레이트가 아니죠. 그냥 일반 시그니처 등급의 1.6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 이 컬러가 약간 오묘해요. 그레이 같지만 볼케닉 샌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살짝 좀 브라운 느낌도 나고 그레이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라고 할 수가 있죠. 시트 컬러를 보면은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네요, 이 차량도. 근데 그래비티는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퀼팅 시트가 빠진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렌토를 지금 다양하게 지금 보여드렸었죠. 뭐 2.5 터보 가솔린, 1.6 하부, 2.2 디젤,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나 트림에 따라 옵션들에 대한 가격 차이, 산타페와의 가격 차이,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2.5 가솔린 기준 185만 원이 올랐고
산타페가 269만 원이 올랐잖아요. 근데 산타페는 풀체인지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예요.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 이 가격 인상 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두 브랜드 다, 두 차종 다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연식 변경 통해서 가격 인상까지 뭐 합쳐야 된다 뭐 이러면은 그런가요? 뭐 비싸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물가 상승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질 수는 없긴 하지만, 돌아가는 지금 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신차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올라가거든요. 뭐 수입차 솔직한 얘기로 이거보다 작은 거 뭐 조그만한 거 뭐 하나 올리면 뭐 600 뭐 한 700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185만 원 가격 인상이면 이 기아는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 소렌토가 산타페 어차피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넘을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이 소렌토가 막 250만 원 올려봐요. 그럼 욕먹지.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억제한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소렌토와 산타페가 정면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40만 원 차이가 나는, 최상위 트림을 하면 269만 원 차이가 나는 산타페, 소렌토 둘 중에 어떤 차를 살 건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